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우리가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낳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원래 물 흐르듯 이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선을 그어서 나누려고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을 보기 전에 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봅시다. 첫 부분에서는 세상은 원래 연속적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아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인간이 임의로 경계선을 만들고 이것이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는 핵심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IQ 점수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면 문장 해석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exists on a continuum, 즉 연속체 위에 존재한다고 말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속도든 크기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연속체라는 단어가 글 전체의 대전제가 됩니다. 문장 끝부분을 보면 디스크러피터 유쿠싱코브라는 구조가 보이죠? 명사인 디스크러피터 뒤에 유쿠싱코브라는 주어, 동사가 바로 따라오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데이나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기술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에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해요. 앞서 말한 세상의 본질과는 다른 인간의 행동을 지적하려는 거죠. 우리는 sharp distinctions, 즉 뚜렷한 구분을 만들고 무심코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뚜렷한 구분이 연속체와 반대되는 개념이자 이 글이 비판하려는 대상입니다. 이 구분이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far more dramatically, 훨씬 더 극적으로 바꾼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far, 이 단어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죠. 그리고 문장 맨 끝에 do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do는 앞에 나온 동사구 change lives를 대신 받는 대동사예요. 즉, 미미한 차이가 삶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앞선 내용을 indeed, 실제로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차이는 arbitrary, 즉 임의적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나오는데 drawing hard lines between categories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렇게 동명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는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hide is 그리고 can be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 어휘 두 개를 꼭 잡아야 합니다. 바로 arbitrary와 damaging이에요. 우리가 긋는 선은 사실 뚜렷한 근거 없이 임의적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 결과는 그냥 좀 나쁜 정도가 아니라 severely damaging,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 담긴 단어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필자는 이 문제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I call this resulting damage the borderline effect. 나는 이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를 경계선 효과라고 부른다.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 구조죠. call 다음에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차례로 나옵니다. 이 글의 핵심 개념어가 드디어 등장했네요. 다섯 번째 문장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The examples are endless. 그 예는 끝이 없다. 이 문장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주장을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겠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드디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IQ는 69, 다른 사람은 70, 단 1점 차이죠. 하지만 only the score of 7 is dee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normal. 오직 70이라는 점수만이 정상 범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점수가 무언가를 간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간주되는 대상이니까 is deemed라는 수동태를 쓴 거죠. 일곱 번째 문장을 볼까요? 우리가 통계학자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to know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69와 70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to know는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yet, 그러나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죠.
once는 일단 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일단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is labeled cognitively impaired, 즉 인지장애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is labeled라는 수동태를 써서 개인이 원치 않는 꼬리표가 붙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단 1점의 차이가 인지장애라는 임의적인 경계선을 만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unfold differently, 다르게 펼쳐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앞에서 말한 경계선 효과의 무서운 결과이자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세상의 본질인 컨티뉴범과 인간이 만든 디스틴션스를 대립시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아버프라일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데메이징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죠. 필자는 이 모든 현상을 보더라인 이펙트, 경계선 효과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단어들의 관계만 알아도 지문 전체가 보일 겁니다. 이 지문은 단순히 영어 해석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경계선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임의적인 선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비슷한 글을 만난다면 필자가 어떤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